네, 먼저 부동산 이슈 시그널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에 대한 A to Z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저도 참 궁금한데 경매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매에 대한 개요 및 절차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까지가 끝나야 이 부동산은 이 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돈 받을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를 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찰 기일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잔금 납부를 하면 이것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다 하고 한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경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 물건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쟁 입찰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경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소유자의 부채 상환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정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경매는 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죠. 내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은데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경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와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하고는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취득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부가세가 발생을 하지만 경매는 그게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시는데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 시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경매에 대한 특징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매는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했죠. 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사람들이 경매 법원에 많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사실 경매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용이합니다. 내가 비싸게 사면 그 가격 밑으로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싸게 사면 나중에 매도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매의 장점 두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매 사업자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단기 투자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면 기존의 내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할 때 유리합니다.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 이용을 지금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이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거나 지금 DSR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상승할 때는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파트, 입지 좋은 곳, 새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락시 경쟁률과 낙찰 가격이 다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급매, 초급매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했다고 꼭 경매로만 부동산 취득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 매매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경매를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내가 적절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뒤에 따라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교통, 입지, 거래 가격에 따라서 이 경쟁률과 낙찰가의 편차가 존재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고 거래 가격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낙찰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겠죠. 수익형 부동산, 이 보통 우리 상가라고 하죠. 이 상가는 이 상권과 수익률에 따라서 경쟁률, 낙찰가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어떤 수익형 상가가 나왔다. 근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경매 물건은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률과 낙찰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공장, 토지 이런 특수 물건 등은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에 비해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데 이런 공장, 토지, 특수 물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입찰을 안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낮아지면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매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뭐 경매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매를 할 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를 할 때 이 권리 분석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자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인수를 하는지 아니면 인수가 없는지, 이게 잘못돼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면 내 낙찰가 외에 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되겠죠. 그런 물건들이 보통 미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숨은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권리 분석에서 이 숨은 권리는 우리는 잘 찾아서 경매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명도. 이 명도 부분을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처음에 이제 경매를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권리 분석이 어려울 것 같고 명도, 점유자를 내보내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경매를 하면 이런 권리 분석, 명도 이거는 필수 조건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취득 시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경매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거죠? 네, 구분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아파트 공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예전에 불렀죠. 일반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매도를 하면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됐어요. 네, 이게 일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공배 취득 시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 1호 2호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설정 실행을 위한 경매. 이 부분은 부가세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많이 얘기 들어봤죠?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 토지죠. 이제 그쪽들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땅 투기죠.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소유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파트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용산, 잠실, 삼성, 대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기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려면 실수요자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국매로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내가 삼성동이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지만 경국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내가 실거주를 지금 당장 안 하고 전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관련 법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이에요. 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 허가구역 내에 대한 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매가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여기에 이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보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내가 경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거주를 안 하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월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 경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알면 내가 돈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도 전에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린 요 5가지만 알면 됩니다. 5가지. 자,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거나 소멸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내가 어떤 뭐 보증금이든 권리든 떠안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런 거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경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자 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학습한다면 부동산 투자 시에 경매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으면